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후투투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후투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후투투입니다. 그간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예 인터넷을 안 하고 산 것은 아닌데 현실의 어떤 일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상황이 거의 해결되고 저도 어느 정도 멘탈을 회복해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병원으로 도망가기 전에 스스로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에 관하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를 한다면 붕어 형님이 화를 내실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한 마음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보내드린 썰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한동안 저는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만 털어놓았었던 그 이야기를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털어놓는다는 것이 겁이 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보고도 혹시라도 현실에서 나라는 것을 들킬까봐 그게 불안했습니다. 웃기죠? 엄마가 버리고 도망가서 혼자 힘들게 큰 게 저 혼자는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붕어 형님의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고 난 후부터 그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썰을 2개 보냈는데 2가지 영상 모두 제가 만족할 정도로 조회수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저는 그 영상을 다운받아 백업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가 쪽의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신 일로 유산 분배에 관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외가 쪽과 연락을 한 것은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외가 쪽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제 핑계를 대며 제 몫의 유산도 같이 받아야 하니 제가 외가 친척들과 연락을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는 전화를 받을까 하다가 말로 했다간 제 멘탈이 터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문자로 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왜 연락했는지 이유를 알게 된 후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저 연락하지 말아라. 내가 손 뻗을 때 배신해놓고 밀어냈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 오는 것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어머니, 인정머리가 없이 군다. 그래도 네 엄마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전화 좀 받아라. 저 받을 일 없다. 인정머리는 당신이 나버리고 갈 때 같이 버린 것이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땅이랑 유산 많이 받아 먹으려니 외삼촌들한테 밀려서 30년 전에 버린 딸년 다시 주스러 온 기분을 나는 잘 모르겠다. 어머니, 엄마한테 칼 꽂는 말 하지 마라. 저 서류 정리, 호적 정리나 깔끔히 해라. 옛날에 집 나가놓고 아직까지 우리 집안 가족 서류에 네 이름 올라와 있는 거 연말정살 때마다 솔직히 역겹고 배알 꼴린다. 내가 우리 가족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사람으로서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너무 책임감이 없다. 하긴 그러니 자기 새끼 버리고 갔겠지. 어머니, 너네 아버지가 이러저러해서 못한다. 저 자기가 산 똥은 자기가 치우는 게 맞다. 당신이 집 나가고 아버지 술 먹다 인생 하식했으니 나는 이제 애미애비가 없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다. 나는 칼 꽂을 만한 사람한테 칼 꽂는 사람이고 아줌마는 호적정리나 깔끔하게 하고 지금 사는 유부남이랑 혼인신고나 얼른 하고 남의 자식 밥 해먹이는 인생이나 계속 살아라. 그리고 심심할 때 이거나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라 하고 붕어닝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락해서 이따위로 굴면 지그 사는 유부남이나 그쪽 자식들한테 한 번 더 보냈거나 내가 그쪽 가족 연락처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다 방법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미친듯이 전화가 오길래 분명 큰소리 나올 것이 뻔해서 받기만 하고
녹음이라도 해둘까 하다가 그쯤 되니 손이 덜덜 떨려서 그만두었습니다. 문자도 더 꼴보기 싫어서 차단했어요. 아마 나중에 되면 차단을 해제해야 할 일이 생기겠지만 저는 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제가 자기 파괴적인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까 정신병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심각한 정신병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도망치려고요.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 제가 얼마나 아픈지 기록도 남기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마 술을 좋아했더라면 술을 마셨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술이 땡기거나 하진 않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어요. 아니다. 기운이 빠지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는 안 해야겠어요. 그냥 좀 재밌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너무한다 진짜. 가만히 그 연예인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연예인 중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여자인 연예인이 극단적인 상태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자식 버리고 가는 엄마가 친모 행세 해가지고 유산 받아갔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회적으로 공문을 샀던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파장이 커가지고. 근데 어떻게 또 연락처를 알게 된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네요. 아니, 그동안 따로 나가 살았잖아요. 따로 나가 살았으면 남이잖아요. 남이면 서로 연락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연락을 되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서로 만난 적도 없잖아요. 사실 다 크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연락 오는 이유가 그 님한테 좀 신세를 지겠다는 거네요. 저 돈 받아야겠다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이거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후트티니? 이 얘기 듣고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전화번호 바꿔요. 일단 전화번호 바꿔요. 전번 바꾸세요. 전번 바꾸고 외가랑 그리고 동네분 연락처도 다 지우세요. 동네도 이사 가시는 거나 추천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시키는 대로 혹시 해줄 수 있습니까? 제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은 그냥 그 동네를 완전히 떠나고 그 동네의 흔적을 다 지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치수님이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았던 동네 자꾸 못 벗어나고 살다 보니까 그 침체된 자존감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올라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살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충격전이 있어도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하거나 좀 버틸 수 있는데 후티티님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멘탈이 갈라지고 자존감이 파괴된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오면 그 내성이 부족해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내가 처해왔던 그 환경을 못 벗어나고 그 환경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봤던 그 사람들도 내 주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착한 아주머니라 하더나 착한 아주머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한 아주머니였다면 연락처 주지 말았어야죠. 오지 말라고 했겠죠. 오면 죽이빈다 했어야죠. 전 착한 아주머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한 아주머니였으면 후드티님이 어머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정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 봤단 말이에요. 꾸준히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연락처 준다거나 나 모른다 오지 마라 오면 진짜 몽둥이로 맞을 각오해라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후트팀은 제가 봤을 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멘탈이 많이 깨지고 깨지고 있잖아요. 좀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에이 엄마가 뭐 엄마도 못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후드티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 데미지로 온다는 거죠. 해부 불능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후드티님 뭔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을 만드는 장소는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내한테 어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충분한 겁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졌던 어떤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딴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분들하고 아예 엮이면 안 돼요. 그분들을 뭐 죽든 말고 내 상관 안 하고 그냥 내 인생만 살면 돼. 왜냐하면 후티님이 앞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받을 일이 없어요. 냉정히 말해가지고. 후드티님이 내가 그동안 사연을 봤잖아요. 나는 그 동네 불 지르고 싶을 거야, 아마. 없애버리고 싶을 거야, 아마. 동네 같아야 말이지. 후드티님이 그때 어렸을 때 정말 치욕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분들은 그냥 나 몰라라 했습니다. 난 절대 좋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통 속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 사연을 끝까지 정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특히 시골 마을이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 내부 사정 있잖아요. 집안 사정 다 알고 다 소문내고 함부로 간섭하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남의 과거에 대해서 남의 과거를 쉽게 생각하고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개입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굉장히 당연하게 인식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동네 안 벗어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벗어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투투트림이 뭐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다른 데 원룸 같은 거 있죠. 방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되잖아. 님이 살기 위해서 옮긴 거야 돼. 님이 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이거는 좀, 그러니까 후드티님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면 그 동네에 있으면 해결 못해요. 나 그분들 안 믿어요. 그 잘해준 것도 과거리잖아. 그거는 있잖아. 그분들이 착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누구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가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가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사 갈 때까지만 참아요. 이사 갈 때까지만 해도 참아요.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 없다고. 그 남친분 있지 않나요? 남친분? 네, 남친분하고 좀 얘기 나눠보시고. 근데 이게 후드리는 아시겠지만 참 막대 먹은 부모님 많아요. 자식한테 한 분이 많은데 후드팀이 유독 심했어. 그 중에서 부모랑도 좀 악질이었어요. 그리고 저 엄마라는 분도 참 한심하네. 보니까 외가 쪽의 형제들한테 다 팽 당했나 보네요. 아니 생각해봐. 굳이 님 도움 안 받고도 외가 쪽 형제하고 좀 잘 지냈으면 굳이 님한테 전화 올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후드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데 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뭐 또 다른 사람 또 사귀면 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 보니까 외가 쪽에서도 거의 소위 말하는 좀 번이 받았나 봐요. 예. 왜냐하면 굳이 만약에 외가 쪽 사이가 좋았고 했으면 이미 서로 얘기해가지고 재산 뭐 분할하고 다 했을 거야. 근데 외가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망나니 짓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전 진짜 혼자예요. 호호호. 히읗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입니다. 엉엉.
괜찮아요. 또 사람 사귀면 돼. 예, 후드티님 사람 사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귀면 되고, 일단은 난 후드티님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행복해지려면 불행의 요소를 없애야 돼. 불행의 요소. 내 안에 있는 불행의 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특히 사람한테 받은 불행의 요소는요. 그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에 가야 돼. 도저히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닿거나 엮일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두 번 다시 만질 수 없는. 각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제가 이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님은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한테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차마 제가 입에 얘기하기도 참 힘들 만큼. 저는 좀 어머니라서 잘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자업자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기정입니다. 얼마나 평소에 그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얼마나 못했으면 뭐 재산 같은 거 있어도 뭐 받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달라고 얘기도 못하잖아. 봐봐. 그러니까 님 돈 받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처장합니까 저게. 형제 지간한테도 굉장히 버림받는 거잖아.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아직 님 저 엄마 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하지 않은 거네. 재혼도 못하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아니 가족 이미 저쪽에 등록되는데 어떻게 재혼합니까? 혼인신고하면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님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갔어도 그냥 있잖아요. 그냥 동거한 거지. 정상적인 가정생활 못한 거야. 그냥 기둥서바 같은 데 가가지고 얹혀가지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그냥 그분들이 뭐 함부로 대하고 해도.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재혼을 하려면 분리돼야 되잖아요. 분리돼야 되잖아. 안 그래요? 재혼도 결혼 아닙니까?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남의 식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식을 올릴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같이 사는 건 가능하겠지. 근데 그렇게 같이 살았을 때 과연 그 남자 쪽이 멀쩡한 사람이겠냐고. 어? 여자 그 이제 어머니도 정상이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어머니랑 같이 사는 분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일반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의 사람인 것 같으면 재혼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나중에 이렇게까지 왔냐고 했을 때 내가 자식 버리고 왔다고 하면 누가 같이 살려고 할 거예요? 어? 내 자식 버리고 온 사람은 남의 자식 버리는 건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 좋다 하더라도 누가 재혼하자고 할까? 정신이 올곧이 바뀐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런 사람을 굳이 데리고 산다는 거는 그 상대방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누가 봐도 어머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자식을 어떻게든 출산했으면 나와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 못하겠다 하면 고안에다가 보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어? 안 그래요? 정 내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돌볼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입양을 보내든가 아니면 고아원에 데리고 가든가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나몰라라 한 거 아닙니까? 나몰라라. 그렇지 않나요? 그래놓고 남의 집하고 살림 차린 거잖아. 그래놓고도 호적 정리 안 했잖아요. 아니 나갈 거 확실하게 정리하든가. 정리도 안 해놓고 어? 비정상적인 관계로 그리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 엄마긴요. 망난이죠. 개망난이지. 근데 어떤 이 후트티님의 전반적인 사정을 모르고 이 얘기만 들으면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내가 굉장히 예. 아니 어떻게 그래도 하나뿐인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정을 알면 고개 끄덕일 거야 아마. 예. 아니 엄마가 엄마 다 와야죠. 아버지가 아버지 다 와야지. 어? 엄마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노릇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엄마라 불러? 어?
남아있는 자식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저 님의 전화 온 거 보니까요.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저 사실혼 쪽에서 사실혼 쪽이나 남편 쪽에서 돈 달라고 했을 거야 아마. 생각해보세요. 님 버리고 왔는데 저분 엄마라는 사람이 직업을 가졌겠냐고. 정상적인 직업 가지고 일했을까요? 분명히 경제력이 힘들었을 거야. 힘드니까 저쪽에서 어떻게든 저 돈 받아오라고 했겠지. 유산 같은 거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외가 쪽에서 워낙에 이제 사이도 안 좋고 자신으로 못하다 보니까 한 푼도 안 대준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서 그럼 네 딸내미 있잖아. 딸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족관계 등록돼 있으면 그래도 식구일 텐데 피줄일 텐데 그래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전화 온 것 같아요. 참 아유. 근데 난 후트티님이 그러니까 이쁜 말만 해야 된다고 하잖아. 이쁜 말 하려면 내 주변에 이쁜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쁜 말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가 쏘아붙여야 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꾸 내 주변에 알짱거리고 자꾸 내 근거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저번에 혹시 그때 기억나시? 요고생 동창. 없어야 됩니다. 나를 가지고 놀았던 그 요고생 동창 있죠. 그거 없앴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없애라고 했잖아. 나무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극단적인 말보다는 좀 좋은 표현을 쓰고 뭔가 좋은 생각을 하려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적어도 나한테 해를 끼친다거나 나에게 어떤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저 후트티님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좀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바라려면 뭐 금전적인 행복보다는 일단 마음의 행복, 정신적인 행복,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정신적인 행복을 가지려면 나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지만 버스 드라이버님 어서세요? 그 행복을 많이 가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에게 나쁜 기억을 주는 사람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과일을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강제로. 그 사람들 안 봐야 돼. 안 보면 있게 돼 있어. 후트티님도. 사람 망각의 동물이잖아. 안 보고 전혀 다른 세상에 생활하면 회복이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시기를 잘 넘기셔야 돼요. 후트티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잘 넘기셔야 돼. 정신병원 가야겠다고 생각 갖지 마세요. 갖지 마시고 내 방송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 있죠. 그거 많이 들어요. 조금만 견디면 돼. 여기 뜨면 앞으로 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저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엮이지도 않아도 돼. 나에 대해 어떤 나쁜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오죠. 지금 사람들은 고향이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사는 곳은 고향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맞이할 곳이 고향이다. 고향이 아닙니다. 무슨 고향입니까? 나한테 아픈 기억만 끼치고 아픈 인야만 자꾸 주게 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서 어떻게 고향입니까? 고향이면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 기억도 떠올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은 게 고향이죠. 적어도 고향이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고향 생각하면 자꾸 막 쓰라린 기억이 있고 저도 제가 살았던 동네 안 갑니다. 달동네 안 가요. 왜냐면 나 그때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때 물도 안 내려가가지고 똥냄새 날라오는 거. 그거에서 막 똥오줌 싸고 샤워도 못하고 몸도 맨날 가렵고 몸에 냄새 난다고 애들 무시하고 겨울 되면 볼로 못 대가지고 맨날 이불 3겹씩 덮고 하고 난 아직도 끔찍하게 기억나게 그 동네 안 가요 아예. 안 간다니까? 근데 안 가니까 있더라고요. 가면 생각나. 기분 나쁜 생각이 나요. 잠깐이라도 보면. 안 간다니까요. 저도 이거 제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안 가고 안 보니까 생각 안 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부모님과의 불안은 없었지만 스투트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걸로 좀 앞으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친구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어. 네. 그리고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그 반장이 여자인데 여자애한테 우리 집 제발 오지 마라고 했어. 그때 반장이 반 한 명씩 돌아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뭐 적어라고 있었거든. 우리 집은 절대 오지 마라고 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 쫓아오려고 하는 따돌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 이거 진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뻥이 아니라. 예. 우리 집 막 문도 막 문짝도 막 다 쓰러져가지고 못으로 겨우 박아놨는 그 보여주기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로. 와. 결국에는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나니까 진짜 얼굴이 홍당무처럼 돼가지고 내일 학교 가서 얼굴 어떻게 보지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나는 거야. 그때 그래도 그 시절 때 애들은 그래도 애들이 그렇게 막 왕따 시킨다 그러진 않았어요. 놀리는 정도. 놀리는 정도였지 왕따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학교 못 다녔을 거야. 지금 애들 굉장히 왕따 잘 시키잖아요. 못 다녔을 겁니다. 네.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아픈 기억이. 네. 저도 기는 기억이 많아. 저 어떤 기억이 있냐 하면 그 아버지 참관하는 거 있었잖아요. 수업 때. 아버지 참관하는데 내 속으로 어떤 생각 들으냐. 우리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오지 마라 생각을 했는데 왔는데 나 이때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 새치가 많았어요. 그것보다 상당히 늙어 보여. 네. 머리가 새치가 많고 주름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늙었단 말이야.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뭐라고 했냐. 할아버지 왔다고 그래. 차마 내가 아버지라 얘기 못하는 거야. 아빠 왔다고. 네. 그게 어릴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 너 왜 할아버지가 아니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동네를 가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푸트들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 안 하지. 좋은 게 아니니까. 나도 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사부치는 기억이다 보니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나도 잊고 살았단 말이야. 후트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묵혀놨던 거 얘기하는 건데 내가 살아보면서 느낀 건 그런 거야. 그 동네를 안 벗어나면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그 동네와 연관된 사람들이 절대 내 어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나는 그걸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건 내가 살면서 나는 경험치에 부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둔하고 망각하게 살려면 아예 벗어나고 아예 잊어야 되고 아예 뭐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지우셔야 돼. 어머니 사진도 있으면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게 아예 그 조금의 여지라도 있는 거, 단서라도 있는 걸 없애야 푸틴이 본인이 삽니다. 님이 살아요. 더구나 내 앞으로의 행복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칼에 자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이, 뭐 철없는 게 아니에요, 민경이. 철없는 게 아니야. 뭐 가정사라는 게 뭐 누구나 다 부자일 수 없잖아요.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 행복했던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그리고 얘기했다가 되려 이게 약점이 된 세상인데 오히려 난 후트팀이 온라인에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오히려 요즘엔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 못 하잖아. 예.
얘기를 못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얘기 더 못할 거야, 이런 얘기 있으면. 겉으로 봤을 때 듣는 척 하더라도 나중에 단톡방에서 다 소문내고 다닐 수 있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뭐 우리 다 모르는 사이잖아. 자, 후투트님 뭐 개인적으로 뭐 캐내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침해다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서로 엮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면 익명성이고 뭐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잘한다고 생각하면 믿잖아. 근데 그 믿음을 배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쿠트님도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때 여고생 동창대 썰 때 그때 얘기했었잖아. 믿었었는데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어? 같은 회사 들어가서 반가워서 믿었는데 그딴 식으로 매기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매기는 사례가 더 많거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공격으로 만드는 네, 약점으로 치부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었죠. 후트팀 그걸 또 실제로 겪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여기 랜선에서만 얘기하지 뭐 어디 가서 이걸 뭐 구태여 얘기한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네. 아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후트님.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먹어서 좀 덜 고생하려고 지금 고생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먹고 덜 고생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지금 내가 내 또래 애들에 비해서 심적으로 더 고생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먹어요. 뭐 지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행복해지면 돼. 나이 먹고 더 고생하면 돼. 네. 보통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고 나이 먹어서는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잖아. 근데 난 반대거든요. 지금 못해도 나중에 내가 좀 여유 부리고 살면 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각자 보면 우리나라 가정 환경이 다 무조건적으로 화목하고 막 가족끼리 웃고 하는 가정은 잘 없어요. 네. 주변에 보면 다 부모님한테 안 맞으면 애들이 없고, 네. 부부싸움 안 했던 게 없고, 네. 네, 부탁 말씀하세요. 다 그래. 저희 때는 여자애들도 부모님한테 막 기싸대기 맞고 이런 애들 엄청 많아요. 제가, 저 나이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예.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라고 막 봐주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도 뭐, 어, 이 학생들 그냥 바로 그냥 때려가지고 막 사기 다 찢어지고 바로 그냥, 예. 시뻘게 가지고 그런 사람도 교권이라고 없었기 때문에 막 싸대기 날리는 거 뭐 이런 거 막. 예. 그 찰싹찰싹 하는 소리 매번 듣고 자란 사람이라서. 네, 김강민이 먹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뭐 애들 뭐 안 맞았다는 얘기를 솔직히 많이 못 듣고 자랐어 나는. 예. 진짜로 살벌했죠 뭐. 예, 학교 다닐 때마다 오늘은 누가 또 얻어 터지냐 하면서 누가 싸대기 맞냐 하면 참. 예. 그래서 보면 다 각자 뭐 누군가 다 아픔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막 그렇게 다 표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티 안 내면 어, 헐,
혹시라도 붕어 형님 채널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남친놈도 알게 되었거든요. 아, 유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영상까지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이거 마무리 짓고 영상 끊을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나 후트티님이 앞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 마음적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후트팀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오히려 내가 심적으로 고통을 겪다 보니까 웬만한 고통은 좀 고통처럼 느끼지 않는 것도 있잖아. 보통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덜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어떻게 보면 삶이 또 미끄럼이 되는 거야. 뭐냐 하면, 보통 뭐 공장 일하면서 보통 공순이 일하는 거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 하는데, 저분은 그래도 공순이를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내공이 생겨가지고, 뭐 내가 산전수전 공전 제비전 다 겪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나 애들은 뭐 힘들다고 죽겠다 하는데 나는 별로 힘든 거 못 느끼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대로 좀 사시고, 나쁜 기억은 지우시고 잊으시고 삭제하시고, 좀만 더 버텨가시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좀 이제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예, 예, 그 이제는 행복을 서서히 찾아 나가는 겁니다. 후트팀 잃어버린 행복을, 예, 찾아 나가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